재개발은 건물이나 주변 환경 등이 지나치게 낙후된 지역에서는 부득이하게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재개발 진행 방식에 있다. 75% 이상이 찬성하면 나머지 25%의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어쩔 수 없는 강제 수용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추진되는 순간 이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된다는 것.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다. 공익적 요소가 있으니까 너의 의사는 미안하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적용이 안 돼. 너는 그냥 미안하지만 법대로 절차대로 가.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과연 그렇게 돼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 또한 재개발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많은 경우 각종 비리와 갈등이 불거지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해도 주민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주십시오!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세입자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하다. 그러나 관에서는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 삼선나우는 정보 공유와 약자를 보호하는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역의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삼선나우 취재팀은 삼선 5구역의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취재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다른 지역의 재개발 사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 총회가 통과되어 철거를 앞두고 많은 집들이 떠난 장위 7구역. 이곳에서 떠나지 않는, 아니 떠날 수 없는 주민들을 만나보았다. 길가는 다 3, 4천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는 감정표가 1,500 그렇게밖에 안 쳐줬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아파트 가면 현실가로 하잖아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원주민들은 다 의정부도 못 가고 동두천 뭐 철원까지 간대요. 돈이 안 맞으니까. 어느 정도 대출이라도 해서 가려고 한 2월은 한 달 내내 찾았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대출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공시시가로 쳐서 줬는데 그거를 찾아갔으니까 너는 이사 가라. 그거예요. 예전에 주인은 없다. 지금은 돈을 줬으니까 이게 자기네 7구역, 장애 7구역 거니까 니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벌금도 물리고 경찰에 고발당하고. 언제까지 비워라,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들어간다, 이런 날짜가 자꾸 이렇게 임박해서 오는 거죠. 막막해요. 사실은 아무 대책이 없고 막막한데 어찌됐거나 이대로는 나갈 수 없으니까. 재개발 과정의 전형적인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던 장이동의 모습. 삼선 5구역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진다. 삼선 5구역은 감정평가액이 2017년 8월 말경에 공개되고 이후 관리처분 총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또 연기되어 10월 말경으로 감정평가액 공개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감정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조원들의 통보를 하고 나서 관리처분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감정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구역 내에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리처분 넘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뭐 상구 3번지에 감정가 지적을 다시 해가지고 거기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감정을 다시 한다. 형식적으로는 그러는데 거기 문제보다는 학교 부지가 한성대 앞에 그 학교 부지를 해결하고 가야지만 관리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성대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에 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또 묶어놨으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양보를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올해부터 시행된 서울시 고시는 관리처분 인가 전에 협의체 구성을 하고 전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3회 이상 협의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조합에서 답이 없는 실정이라 한다. 삼선나우 취재진의 탐사 결과 삼선 5구역과 같은 시점에서 재개발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분양 신청 후 관리처분 인가총회 전에 재개발이 취소된 개봉 1구역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 서울시에서 4조 3항 4호의 그 조례에 의해서 직권 해제 대상 구역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주민 의견 조사라는 그 실시를 하죠. 찬성자가 50% 이상이 될 때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하고 50% 미만이 됐을 때는 이제 해제를 하는 거로. 지금 여기 주민들도 이게 다 이해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 저를 보고 나쁜 놈이라 그래요. 저 때문에 아파트 못하게 됐다. 빌라 20평인데 아파트 새로 짓고 20평이면 공짜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기 지분, 빌라는 7평 뭐 8평 그렇거든요. 그 이상의 돈을 내놓고 들어간다는 거를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얘기할 때는 불리한 거는 절대 말 안 하고요. 유리한 거, 달콤한 것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해제되고 난 지역에 대해서 해제 안 된 지역하고의 전체적인 균형이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최근 정부에서는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정책적 한계점은 있지만 계속 보완하며 진행 중이다. 재개발 사업만 있었고 서울형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형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있다. 자율주택 정비, 건축 협정의 경우 주민들의 100% 동의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제 수용을 당하는 등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파리 부동산 대책을 보면 분양권 전매 기간 제한 등의 정책으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제어하는 정책적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재개발 취소 시 주민들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쓰인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걱정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공공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컸어요. 망하더라도 이건 민간이 망하는 거고 사업을 하더라도 민간 자율로 하는 건데 왜 거기에 대해서 공공이 지원을 하냐라고 하는 논란이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어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뉴타운 재개발의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기반 시설 부분과 관련돼서 그 정부가 이제까지 무상으로 기부 체납을 받아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이제 편승으로 보인 거예요. 무임승차로 보인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몰 비용 문제, 그러니까 조합이든 비대위든 다 여기가 사업성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오로지 이놈의 매몰 비용에
공동 부담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업을 중단을 하지 못하는 사업체가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취소를 시키면은 일반 조합원들한테는 아무 나쁜 일이 안 갑니다. 추진했던 그 조합원들, 그러니까 임원진들한테는 이제 건설사나 이런 데서 이제 소송을 걸고 차업을 걸고 뭐 근저당을 걸수 할 수 있지만 일반 조합원들한테는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말을. 정리되는 시점에 이제 조합에 자산과 부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부채가 많으면 당연히 이걸 누가 부담할까 이게 이제 논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서 차입금이 있거나 조합에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누가 부담할까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많았는데요. 작년에 이제 인천하고 부산에서 판결 2개가 났어요. 이 판결에서는 매몰 비용은 결론적으로는 조합원이 분담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분담을 하게 하려면 조합원이 나눠서 분담한다는 내용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이 모이셔서 우리가 나눠서 분담하자 뭐 이런 결의를 하실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이 매몰 비용을 나눠서 분담하지 않게 되는 결론이 되었고요. 지금 판례가 2개 났는데 아마 거의 이것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차라리 계약 파기를 하고 n분의 1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몇 천만 원 단위로 500명이 이렇게 계약 파기 조건으로 해서 계약 파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득이 아닐까. 불이행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가지고 나는 몇 억을 뺏기느니 몇 천만 원만 뺏기고 말겠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뺏기는 것도 너무 억울하지만 몇 억 뺏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수많은 재개발 구역에서 문제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면 동의서와 OS 요원의 폐해이다. 용역으로 고용된 OS 요원들이 주민들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재개발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 대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만 부추기거나 때로는 반대하는 이들의 서류마저도 찬성으로 통합시키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왔다.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누구냐? 정비업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비업체. 서울시에 등록된 정비업체. 근데 지금들 다들 하는 게 뭐냐면 컨설팅 회사라는 얘기야. 전문적으로 그것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그 서민급에서의 사인만 해서 받아가고 그 내용은 들어가서 자기들이 다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노인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월세 받아가지고 생활한다든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그 젊은 여자들이 와서 OS들이 이제 그 조합 쪽에서 뭐 무슨 사과 뭐 박스 이렇게 해서 주면서 뭐 꼬시기고 막 이러니까 노인네들이 그냥 거기 찍으라니까 그냥 찍고 그렇게 된 거예요. 논리적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한테 다가오는 게 뭔가 이거를 생각했는데 노인은 단순하신 거야. 그리고 정이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쁜 애들이 와가지고 이 동네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 뭐 OX라 그러던가 바나나 뭐 과일 같은 거 사가지고 가서 어머니 이거 해주시면 뭐 좋다. 이런 동네도 좋아지고 그런데 노인네들은 모르고 가만 이설로 해가지고 노인네들이 그거 한 거예요. 또한 관리처분 총회에는 꼭 참석하여 재개발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듣고 문제점이나 의혹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재개발 관련 상황이 다소 지체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의혹이 확실히 해소되고 관련 조건들이 분명해져야 한다.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재개발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한 번에 해야 된다라는 그게 굉장히 커요. 그런데 관리처분 총회는
한번 무산하고 연기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조합원들의 확신이 들 때까지 조금이라도 밀어서 결정하는 게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총회라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없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나 내지는 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총회를 연기하거나 혹은 뭐 유예를 시키더라도 어쨌든 확인할 건 다 확인해야 된다 이런 거죠. 관리처분 갈 때 OS를 통해서 가서 투표를 하지 말고 내 재산을 지키고 싶으시면은 직접 가서 내가 얘기를 들어보고 정확하게 얼마 정도 나오고 이거 가면 안 됐는지 찬반 투표를 정확하게 하시라고. 그게 마지막 내 재산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청은 주민과의 정보 공유, 비리 감시 등 공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며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공공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세입자들을 돈 안 주고 내쫓으면 내쫓을수록 사업성이 더 높아지거나 혹은 기존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적게 보상할수록 더 돈을, 그러니까 사업성을 만들 수 있거나 내지는 이런 식의 재개발 사업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용도 그다음에 그 개발 이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식이 되려면 이걸 주민들한테만 맡겨놔서는 절대 안 돼요. 네, 이거는 무조건 공공이 나서야 됩니다.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며 삼선 5구역 재개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다큐 3부작을 마친다.